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1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반등에 좀 성공을 했죠. 나스닥이 0.74%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가 0.1% 상승 마감했는데 전일 하락폭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반등이었고요. 하락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반등의 힘을 좀 키우지 못하는 그런 시장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또 금요일 날 있을 이 선물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귀추가 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좀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그렇다 할 반등을 좀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죠. 당분간 좀 이런 모습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뚜렷한 반등이나 어떤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횡보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고요. 오늘 시장에 제 기준에 좀 부합하거나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매매는 좀 쉬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 TN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 TN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이게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상한가였으면 좋은데 여기를 돌파를 하질 못했죠. 그냥 이런 전고점 정도 돌파하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워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그렇게 강하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최근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총이 좀 묵직한 종목들이 아니고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모습들이 아니고요. 또 시장에 강력한 어떤 재료나 테마를 달고 테마 군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니고 그냥 개별 재료로 단독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좀 패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이텍티엔도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고요. 자, 에이텍티엔 오늘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 애플페이 티머니와 교통카드 연동 추진한다라는 이슈로 좀 지분 보유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뭐 이슈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분봉상 좀 급했죠. 뉴스 나오자마자 좀 급등이 나왔고, 좀 흔드는 구간이 있었지만 상한가를 굳히고 좀 풀리진 않았던 모습이라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한 차례 더 위쪽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라면 굉장히 모양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아래쪽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슈팅이 나오면 괜찮은 2차 상승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이텍TN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텍TN이 움직이면 같이 항상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한 15% 정도 상승을 했죠. 과거에는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애플페이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텍TN을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리노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스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죠. 470억 정도가 터졌고, 매물대에 또 갇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렇게 좋은 일봉상의 모습은 아니죠. 상한가를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 IMF 우크라 재건 프로그램 추진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상승을 좀 주고 여기 이제 상한가 찍은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락이 떨어졌는데 그걸 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죠. 상한가를 좀 빨리 굳히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하게 상한가를 깔끔하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라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 동시호가에 좀 굳히긴 했습니다만 강한 상한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 에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에너지가 오늘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이 종목도 뭐 그렇게 강력한 이슈를 달고 상승이 나온 건 아니고요. 또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도 나쁘진 않긴 한데 거래대금도 한 천억 조금 안 되게 터지긴 했어요. 근데 뭐 뉴스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고요. 이 배터리 핵심 강물 가격 폭등 수혜 이슈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상한가에 좀 들어가지는 못했죠. 자, 분봉상 움직임 우상향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좀 상한가를 굳혔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아래쪽으로 흔들고 동시효과 때 이렇게 갭 띄우고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라 뭐 나름 애는 썼는데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이 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모습은 뭐 나쁘진 않죠. 자, 월봉상 보면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 앞에 이제 큰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지사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강력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슈팅 나오고 아래쪽으로 죽고 슈팅 나오고 아래쪽으로 죽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장 파동까지 나오면서 진짜 제대로 된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2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에 이제 연장 파동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최대 거래대금을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거래대금 돌파는 일어나진 않았죠. 근데 뭐 이 종목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무상증자 이슈로 무상증자가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상승을 멈추지 않고 계속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뭐 단기에 8,000원대, 7,000원대 정도에서 지금 2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통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3차 파동, 4차 파동까지 들어가는 연장 파동 구간이죠.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이제 3차 파동, 4차 파동, 연장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거래대금 역대로 터졌죠. 그렇지만 윗골이 달리고 마감하는 모습이고 양지사와 더불어 바닥권 뭐한 7,000원에서 단기 6,000원이니까 2배가 넘게 올라온 구간이라 이 종목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페이 관련해서 또 움직인 종목이에요. 에이텍 TN과 더불어. 애플페이 이제 올해 말에 전격 도입한다라는 이슈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여기서 사실 묵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라 제대로 좀 흔들기 하고 물량 뺏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단기에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좀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강력한 당일 주도주 대장주급 종목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보이지 않고 좀 잡주스러운 종목들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반등을 그래도 양봉 캔들로 좀 해줬죠. 낙폭을 좀 키우질 않고 어느 정도 양봉으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이제 또 살짝 하락을 했죠. 종합이 마이너스 0.4% 하락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계속 어제에 이어서 좀 선방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뭐 살짝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뭐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모습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 또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움직이면 좋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횡보하다가 FOMC를 기준으로 해서 뭐 단기 불확실성 해소를 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생기면서 뭐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가장 좀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진짜 저점을 이탈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철저하게 진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지금도 계속 좀 어떤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불안불안한 시장의 연속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음봉 마감을 했고요. 단기 5일선을 어제 좀 회복을 해줬는데 살짝 다시 5일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라 조금만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양봉 만들어진 거를 완전히 훼손한 건 아니라 뭐 내일이라도 반등해서 좀 성공을 다시 해준다면 5일선 다시 회복을 하는 흐름이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770포인트 라인 최 저점 자리 요런 자리는 765포인트 정도 되겠죠. 요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좀 지켜주는 흐름 만들어지길 바래 보고요. 자,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2,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어제에 이어서 양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고 있죠. 계속해서 개인만 매수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환율은 또다시 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오늘 종가상으로 1393.7원이죠. 계속 이제 1400원을 찍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이런 고가권에서의 움직임은 뭐 시장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태이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눈치 보는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뭐 내일 시장도 그렇고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까지 좀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수요일 날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적절한 종목이 있다라면 뭐그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종목들, 뭐 주도주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뭐 그런 종목들 대응하는 게 좋은 시장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